첫 번째 개념입니다. 바로 복잡한 식의 인수 분해인데요. 공통 인수를 먼저 묶어내는 것과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식의 인수 분해는요,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서 지영쌤의 이 문제와 중단원 마무리에서도 더 어려운 내용 준비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배울 내용 살펴볼게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공통인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선생님이 인수분해의 첫 단계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다항식을 봤는데 공통인수가 있는 경우에는요, 바로 그 공통인수로 묶어내셔야 됩니다. 바로 그게 출발이라고 했어요. 자, 공통인수로 묶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인수분해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화해서 나타낸 식을 살펴볼게요. MA와 MB, 자,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항에서도 M이라는 공통인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항에서도 M이라는 공통인수가 있네요. 두 개 항에 모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공통인수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했었나요? 그렇죠. 이 M으로 괄호를 묶어냈었죠. 그러면 M 곱하기, 자, 괄호로 영역 표시해 주시고요. 첫 번째 항에서 M을 묶어내면 남는 것이 뭐예요? 그죠, A죠. 그래서 여기가 A. 자, 부호 조심해 주시고요. 더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항에서 M을 묶어내면 남아있는 것이 B죠. 그래서 B라고 우리가 이렇게 합의 형태에서 곱의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인수분해의 첫 단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항이 3개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이유는요, 공통인수로 묶어낸 다음에 이 남아있는 뒤에 괄호의 안의 식이요, 훨씬 간편해지고 문자도 줄어들고 숫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2x제곱 더하기 4xy 마이너스 6x제곱y라고 3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 있네요. 그럼 먼저 숫자부터 공통인수를 찾아볼게요. 자, 숫자는 공통인수를 어떻게 찾는다고 했었죠? 맞아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럼 숫자 보면 2, 4, 6이기 때문에 2, 4, 6의 최대 공약수는 2죠. 그래서 공통인수는 2입니다. 그다음 문자 살펴볼게요. 문자는 X와 Y 종류가 두 가지 있기 때문에 각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X가 2개, X가 하나, X가 2개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X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Y는 두 번째, 세 번째 항에는 있지만 첫 번째 항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공통인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주의해 주세요. 다항식에서 항이 3개가 있다고 하면 3개의 항에 모두 들어있는 것이 공통인수지 2개만 들어있다고 공통인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다항식에서의 공통인수는 2x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나머지 괄호를 완성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항에서 2x로 묶어내면요, 2x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2x 곱하기 x이기 때문에 x가 남아있겠죠? x. 자, 두 번째입니다. 4xy에서요, 2x를 묶어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x 곱하기 2y라고 할 수 있겠죠? 숫자는 2가 부족하고요. 문자는 y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하기 2y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x제곱 y를 2x를 묶어냈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부호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숫자는 3, x도 2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필요하죠? 자, y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3xy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공통인수로 묶어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다항식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괄호 안에 있는 다항식이 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계속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의 형태의 다항식이 곱의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과정이 바로 인수분해 첫 단계인 만큼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할 때마다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볼게요. 자,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는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놓고, 자, 이때 문자는요,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X, 대문자 Y 등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하나 선택하셔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놓고 인수분해를 한다. 자, 그 다음에 공통 부분에 다시 원래의 식을 대입하여 정리한다 라고 했었죠. 자, 이 과정 이렇게 보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자, 이 다항식을 한번 볼까요?
x 더하기 3 전체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다항식이 있어요. 딱 봤더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나요?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3이 공통인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얘네들을 일일이 다 전개해서 새로운 다항식을 만든 후에 인수분해도 되지만 너무 식이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요. 이 공통 부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쵸, 한 문자로 놓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공통 부분 x 더하기 3을 대문자 a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의 식을 이 대문자 a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요. a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이 식을 보니까요. 항이 3개예요. 그럼 인수분해 공식 1 아니면 3이겠죠. 자, 왜냐면 이 창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죠. 2의 반은 1이고요. 1의 제곱은 1 맞네요.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친구가 맞아요.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 1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 1은요. 앞뒤가 제곱항, 가운데는 둘이 곱한 것의 2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요? 괄호 전체에 제곱 써주시고요. 앞에 있는 애 그대로, 뒤에 있는 애 그대로, 가운데 부호 따라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A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이 이렇게 우변처럼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 이 대문자 A는 원래 있었던 식에 존재하는 문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 편의를 위해서 설정한 문자이기 때문에 이 대문자 A에다가 원래의 식 x 더하기 3을 다시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A 대신에 x 더하기 3 뒤에 있던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겠죠? 괄호 안에 상수항이 더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x 더하기 4의 제곱이라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부분이 있는 인수분해에서는요. 하나하나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더라도 물론 결과는 같겠지만 그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똑같은 부분이 있네 하시면요. 그 부분을 한 문자로 표현한 후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 후에요. 자, 이 문자는 원래 있었던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공통 부분을 대입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방법만 알고 있다면 문제없이 해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